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모 베르너가 토트넘의 엑시트, 그러니까 토트넘을 떠나는 것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임대가 끝나는 티모 베르너는 완전 이적 옵션이 있지만 토트넘이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이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베르너의 진가를 알기 위해서는 손흥민 선수와의 조합을 알아야 되기 때문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기브미 스포츠에서는 티모 베르너가 토트넘에서의 시간이 다 되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 이야기는 그냥 한 사람의 의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티모 베르너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적 관련해가지고 좀 관계가 있는 딘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자구나 라고 일단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기브미 스포츠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과연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완전 이적을 발동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티모 베르너의 완전 이적 옵션은 1,500만 파운드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죠. 최근에 어떤 선수 금액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기는 한데, 일단 토트넘이 티모 베르너를 완전 영입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드라구신에 대한 영입이라던가 아니면 루카스 베르발과 같은 굉장히 어린 유망한 선수들에 대한 영입을 진행하면서 다음 시즌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베르너를 완전 영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냐라는 이 질문에 일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르너가 일단 토트넘에서는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일단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인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베르너가 최근에 토트넘에 있으면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티모 베르너가 굉장히 토트넘에 잘 적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라이프치히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전 팀에 있을 때 티모 베르너가 출전 기회를 점점 더 잃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라이프치히에 있는 감독이 베르너와의 어떤 전술적인 결도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 낭비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화를 받은 거죠. 그래서 나는 이 토트넘에서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토트넘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을 살펴보면은 스카이 저머니, 그러니까 독일 스카이 스포츠죠.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축구에 대한 재미가 완벽하게 돌아왔다. 나는 사람으로서도 완전히 바뀌었고, 그리고 너무나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다. 5경기를 하고 난 뒤에 난 진짜 이 이적이 이적할 만했다라고 생각이 든다. 물론 이 시즌은 길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어떤 경기들에서 점점 더 이 경기력을 좀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만족하는 느낌이고, 베르너가 이제 스포타임과의 독점 인터뷰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손흥민에 대해서 같은 팀에 두는 것이 상대로 만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은, 상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선수다. 굉장히 두려운 그런 선수죠. 그런데 나에게 좋은 건 손흥민과 독일어로 대화를 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아까 베르너가 I feel at home,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느껴진다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팀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선수가 독일어를 할 줄 안다라는 부분이죠. 손흥민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주장으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도 그는 정말 착하다. 모두를 도와주려고 하고 나에게도 도움을 주었다. 나를 만나자마자 곧장 와서 독일어로 말을 걸어줬다. 제가 손흥민 선수와 베르너의 어떤 이 조합이 굉장히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통한다는 거 사실은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부분인데, 손흥민과 베르너가 이 부분에서 좀 통하는 게 있다. 어쩌면 이 필드 위에서도 그러한 케미스트리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베르너가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오고 나서 선발 자리로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르너가 5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오자마자 이 연속 선발 출전 기록이 결국에는 끊기게 된 것이죠.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는 이제 70분대 정도에 교체로 나서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티모 베르너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중용될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티모 베르너랑 손흥민을 비교하는데, 이 골에 대한 득점에 대한 부분에서 0.21, 손흥민 선수는 0.5, 기대값 같은 경우에는 0.4, 손흥민 선수는 0.35. 요상하게 티모 베르너의 결정력이 조금 더, 이거는 결정력이라기보다는 기회에 대한 수치이기 때문에 결정력이랑은 또 다르죠.
그리고 실제로 유효 슈팅으로 만드는 퍼센티지 같은 경우에는 35%, 46%.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이 부분에서 높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키패스 같은 경우에도 티모 베르너는 하나 정도, 근데 손흥민 선수는 1.8개, 거의 뭐 경기당 2개 정도 하고 있고 어시스트 0.23, 0.25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봤을 때 이 기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손흥민 선수와 티모 베르너를 경쟁자로 본다는 겁니다. 동 포지션의 경쟁자로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비교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게 옳지 않다라는 느낌이 점점 더 많이 드는 이유는 이 폴 브라운이라고 하는 저널리스트, 그러니까 기자도 기브미 스포츠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베르너가 지금 베르너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증명을 해야 된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건 골이든지 어시스트든지 많이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필이면 이제 첼시에 있을 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마지막 인상으로 남아있는 EPL 팬들에게는 베르너가 여전히 뭔가 좀 합격점을 받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딘 존스가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새로운 윙어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티모 베르너를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존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살펴보면은 지금 토트넘이 확실하게 윙어를 찾고 있다. 스트라이커를 찾고 있는 것보다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의 스트라이커보다는 윙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센트럴 롤, 이 중앙에서 뛰는 선수로서는 히샬리송과 손흥민 선수가 지속적으로 경합을 벌이는 것, 여기서는 이제 컴피팅, 경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이 두 선수는 좀 다른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이 선수를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좀 있는데, 그런데 이제 티모 베르너가 과연 머물지 아니면은 떠나게 될지, 이 부분은 very much up in the air. 이게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은 공중에 떴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어쩌면은 새로운 선수를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선수를 데려오려고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이 발언을 봤을 때 베르너가 지금 이번 여름에 떠날 것이다라는 말과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국 언론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토트넘이 다른 윙어를 찾고 있기 때문에 베르너는 그럼 보내려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티모 베르너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보다 4살 정도 어리고 현재 지금 마켓 밸류 같은 경우에는 1,700만 유로, 토트넘이 사들기로 한 시장 가치와 거의 비슷합니다. 1,500만 파운드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첼시 이후로 굉장히 하락세를 걸었죠. 그런데 저는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베르너의 실력 역시 이렇게 저하되었냐라고 봤을 때 저는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가치가 높았을 때, 라이프치히에서 엄청나게 많은 골을 넣으면서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을 때 베르너는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얻는 센트럴 스트라이커, 중앙 스트라이커의 역할로 뛰었고,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공을 잡아서 슛을 넣는 손흥민 선수의 역할 비스무리하게 했는데, 근데 거의 집중 사격, 그러니까 지원 사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으면서 골을 많이 넣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첼시로 와서는 이제 역할이 좀 바뀌었고, 역할이 바뀌다 보니까 자신이 잘하는 역할보다는 아무래도 좀 못하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됐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떨어지게 된 거거든요, 몸값이. 그리고 라이프치히에 있을 때에도 자신과 맞지 않는 전술로 인해서 몸값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트넘에서는 베르너가 잘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데, 영국에서는 티모 베르너와 손흥민 선수가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사실상 티모 베르너와 왼쪽에서 경쟁을 하게 될 선수는 루카스 베르발 선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마노르 솔로몬 같은 선수들이 돌아오면은 경쟁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외신에서는 다음 경기에서도 클루셉스키, 히샬리송, 그리고 손흥민, 이렇게 3명의 선수가 3탑으로 나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손흥민 선수를 계속 윙어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사실 현실은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이 중앙에서 뛸 수 있기 때문에 윙어에 대한 경쟁이 붙는 거고, 이 윙어에 대한 경쟁에서 베르너가 살아남을 확률이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에서 뛸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데얀 클루셉스키, 브래넌 존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른쪽에서 거의 뭐 중용되고 있는 선수들이고, 그리고 티모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경쟁자가 본 포지션이 왼쪽도 아닌 손흥민 선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과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센트럴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중앙 공격수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 공격수에 대한 영입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못 박았죠. 이적 담당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티모 베르너가 진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카스 베르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경험이 필요한 경기들에서는 베르너가 분명히 한 건 해줄 수 있거든요. 게다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베르너는 손흥민이랑 뛴 시간이 진짜 적습니다. 71분 때 이제 그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베르너가 나서게 되었는데,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손흥민 선수랑 같이 뛰기는 뛰었지만 중간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뭔가 좀 뒤죽박죽인 상황에서 결국에는 경기가 끝나버렸거든요. 하지만 명백하게 베르너가 윙어로 나서고 명백하게 손흥민 선수가 손톱으로 나서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베르너 선수는 엄청나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 베르너 선수에게 공이 공급되기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우도기와 함께 출전을 한다,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왼쪽의 파괴력이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이 베르너가 떠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전해진 이야기로나 아니면 언론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살펴봤을 때 베르너는 여전히 기회가 있고 사실 손흥민 선수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베르너가 떠날 수 있대, 걱정되는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걱정 붙들어 매시고, 이 손흥민 선수와 베르너가 과연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몇 경기 안에 터집니다. 몇 경기 안에 손흥민 선수가 탑으로 나서고 베르너가 윙어로 나서는 경기 무조건 있습니다. 그때 기대해 주세요. 손흥민 선수 분명 좋은 모습 보여줄 거고 베르너도 못지않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베르너와 토트넘 이 둘의 동행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은지, 그리고 손흥민과 베르너의 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